지난 시간에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 방법인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해서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 방법인 토지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수용 절차는 보통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뒤부터 진행됩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조합이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2.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및 추천. 감정평가사는 조합이 1인을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1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1인의 감정평가사를 조합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3인이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사로 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3. 감정평가 진행. 이렇게 선정 및 추천된 감정인들은 약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간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4. 90일 이내에 협의 절차 진행. 3인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평균 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조합은 평균액을 기재한 문서를 3회 정도 발송합니다. 똑같은 서류를 3번 보냅니다. 똑같은 서류를 왜 3번씩이나 보낼까요? 개인적으로 이건 종이 낭비의 우편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억이 산술 평균액이고 그 금액이 적어서 1차 협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거나 불만족한다는 회신을 보내면 2차로 1억 500, 3차로 1억 1000 이렇게 조금씩 현실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열람 공고와 추가 협의 불이용. 협의가 불성립되면 앞으로 어떻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간략한 계획이 기재된 문서가 보상 계획입니다. 또 예전에는 도시정비법상 협의를 하고 또 불성립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를 당연하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면 보상계획 열람 공고와 토지보상법상 협의를 또 거칠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와 추가적인 협의 절차는 불효합니다. 6. 보상협의회 설치와 협의체 운영. 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설치와 필요적 설치가 있는데 임의적 설치의 경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적 설치인 경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재결 신청에 대해서 보완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협의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 위법하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결 취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수용위원회에서 보완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완될 때까지 재결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럼 필요적 설치만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4조의 2에서는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해야 되는지만 볼게요.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둘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50인 이상인 경우겠지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17조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조정인데 서울을 예로 하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7조에서는 구청장은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현금 청산자 등과 조합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율을 해주는 기구인데요. 위원회 결정으로 현장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체 등 도시정비법상 위원회든 조금 더 강력하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없애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건 행정력 낭비에 절차의 복잡함과 청산 절차의 지연만 가져옵니다. 7. 재결 신청. 이제 조합은 서류를 꾸며서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때 세입자 영업손실보상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주정착금 또는 주거이전비 같은 부수적인 보상 내용도 함께 재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밖에 없어요. 8. 수용위원회 2인 감정인 선정. 협의를 위해서 조합,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의 추천의 방법으로 3인이 감정을 했는데 수용위원회로 가면 위원회가 2인을 다시 선정합니다. 9. 감정평가 진행. 위원회에서 선정된 2인의 감정인이 평가한 내용을 산술평균하여 감정인이 위원회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10. 재결 심의 및 처분. 보통 심의날이 처분, 즉 재결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재결서에는 주문과 이유, 재결일, 그리고 중요한 수용의 개시일이 표시됩니다. 11.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의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개월 또는 1년 넘게 진행해온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잃게 돼서 처음부터 다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의뢰인분께서는 재결된 금액을 진짜 주기는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합이 재결을 실효시키고 1년 이상 사업을 정체시킬 생각이 아니면 반드시 돈은 줍니다.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2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 이의 재결을 위한 이인의 감정인 선정 및 감정. 이의 재결을 할 중앙토지수용회도 역시 이인의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14. 이의 재결 심의 및 처분. 그 감정 결과를 받아 1심 수용 재결 금액보다 높게 평가되면 증액된 금액만큼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의 재결 처분을 하게 됩니다. 15. 추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이의 재결에 따른 추가 보상금은 공탁을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늦게 공탁을 했다고 해서 재결이 실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의 재결은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기 때문에 조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조합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즉, 조합 통장에 압류를 하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의 재결 처분에 대한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결 실효라는 간접적인 지급 강제 수단을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적은 것입니다. 16. 행정소송의 제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도 불복을 한다면 관할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가 끝났고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그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조합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재결한 보상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그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수용 재결에 대해서도 시행자는 불복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드문 일이었는데 요즘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7. 법원 감정인 선정 및 감정, 그리고 판결. 법원에서는 1인의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결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면 보통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산자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지 않고 감정 결과로 서로 조기의 합의, 즉 화해 권고를 받아 종결할 것을 권고드리기도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동의하고 조합이 동의하면 판결 이전에 증액된 감정 금액으로 재판은 종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1인의 감정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이의 재결 금액보다 높게 평가했을 경우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만큼 청산자는 승소를 하게 되죠. 이때 굳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합과 청산자가 화해 권고라는 형식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급적 화해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높은 금액으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경우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높게 평가한 결과물이 무조건 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판결한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 말고도 유사한 판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볼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의 재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은 이렇게 감정했습니다. 차액을 비교해보면 제1토지에서는 이만큼 증액됐죠. 그리고 제2토지에서 이만큼 증액됐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는
법원이 감정하여 증액된 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각 재결 감정에 다른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각 재결 감정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외에도 제주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결, 강릉지원의 판결, 창원지방법원의 판결 등 많은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판결이 나기 전에 화해 권고로 종결하는 것도 담당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겠다는데 판사가 말리지는 않으니까요. 만약 판결까지 가고자 한다면 높게 나온 법원의 감정만 믿고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감정보다 법원 감정이 더 타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원고인 청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이의 재결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법원 감정평가서를 분석해서 법원 감정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법관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만만하게 볼 소송이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기각률은 더 많은 이유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 청산 절차인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높게 평가됐다고 반드시 옳은 평가서는 아니다.